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 그러죠.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오다리 교정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리가 오다리가 됐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원인을 좀 알아보면은 선천적으로 오다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오다리죠. 할머니도 오다리고 모든 형제 가족이 다 오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선천적인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골,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파열되기도 하고, 아니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그냥 닳아요. 마모가 됐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여기 연골이 자꾸 없어지게 되고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는 오다리의 변형이 생깁니다. 연골이 파열했는데 연골이 자꾸 파열이 돼서 걸려요.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연골 절제를 했는데, 연골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연골의 양이 작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중을 못 받으니까 다리가 내반 변형, 오다리가 온다 그러죠. 그래서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다리가 오는 경우, 그리고 또 이쪽에 경골 위쪽이라 그러죠. 경골 간단부,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변형이 그냥 위에서부터 다 오다리가 돼 있고, 아니면 경골 간단부만 이렇게 내반 변형 오다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뭐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외측인대가 있거든요. 외측에 있는 측부인대가 있는데, 측부인대가 여기가 약하게 되면은 여기 못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늘어나는 거죠.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못 잡아주고 이게 느슨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 못 잡아주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똑같죠. 우리가 옷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느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느슨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측 측부인대가 안 좋은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오다리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참고로 오다리가 내반이에요. 내반. 안쪽으로 휘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절골술의 목표 알아볼게요. 왜 절골술을 해야 되나요? 절골술 무서워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름부터 무섭잖아요. 절골, 아이고 뭐 골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거꾸로 하면 골절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많이 헷갈려하죠. 골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절골술이죠. 그래서 절골술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자는 거죠. 최대한 미루자. 나이가 뭐 30대, 40대인데 인공관절 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나이 하면 안 되거든요. 또 50대도 좀 아까워요. 당연히 아깝죠. 하면 안 되고, 또 60대 좀 아까워요. 60대도 아직까지 좀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인공관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최대한 미루자.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절골술 해가지고 남아있는 삶을 조금 편하게 보내자. 절골술의 상태로 보내자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절골술에 해가 되지는 않죠. 오다리를 일자다리로 만들어 두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운동이나 여행을 하자는 게 세 번째 목표가 되겠죠. 네 번째, 삶의 질 향상. 그래서 또 절골술의 목표를 다른 쪽으로 알아보게 되면, 여기 있는 내측에 있는 관절염이죠. 관절의 구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교정을 한다 그러죠. 관절염이 여기는 많이 왔는데 여기가 관절염이 안 와야 효과가 좋아요. 여기도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절골술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관절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 목표를, 빨간색 선이 중심선이에요. 이제 좀 세게 꺼볼게요. 안쪽으로 지나가죠. 지금 거의 그 20%선 지나가거든요. 20%. 그래서 요거를 바깥쪽으로 쭉, 그러면 여기는 이제 55%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빼졌으니까 안쪽이 덜 아파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무게중심축을 안 아픈 쪽으로 옮겨주니까 안쪽으로 가야지 압력이 확 줄어드는 거죠.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내측 구획의 파괴와 연골 손상이 되는 걸 막아주자. 또는 지연시켜주고 없애주자 라는 것이 우리가 절골술의 목표다. 안쪽을 손상을 지연시키고 없애주고 바깥쪽으로 옮겨주자 라는 것이 절골술의 목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후방 경골 경사 좀 알아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우리 경골은 원래 여기가 앞이에요. 앞, 여기가 뒤에요. 근데 경골은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 앞쪽이 높고 뒤가 좀 낮아요. 안정성이 있죠. 그래야 이게 무릎이 앞으로 잘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절골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골이 들어가게 되면은 뒤가 낮아지고 앞이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후방 경골 경사라 그래요. 후방, 이렇게 가해지는 경사라 그래서 후방 경골 경사라 그러는데, 포스테리얼 뒤쪽이라는 뜻이죠. TBR
경골이에요. 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굴곡 구축이라든지 과신전 그리고 또 전후방 십자인대의 상태에 따라서 술전 궤익 및 수루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후방 경골 경사는. 그래서 무릎이 펴지고 안 구부러지고 십자인대 등등이 중요한 게 후방 경골 경사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내측을 우리가 늘려주는 거예요. 내측 개방형이죠. 안쪽을 우리가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내측 개방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골 경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사가 증가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릎이 과신전이라는 건 이렇게 더 펴지는 거거든요. 과신전이 되는 걸 좀 막아주게 돼요. 감소가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앞쪽이 들리고 뒤쪽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훅훅 이렇게 펴진 것을 막아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무릎 자체가 원래 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구부러져 있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더 구부러져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굴곡 구축이 증가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뒤쪽이 증가되게 되면 이게 과신전을 막아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뒤쪽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후방 불안정성이 우리가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다. 후 예방인대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수술하고 나면은 후방 쪽이 좀 잡혀요. 잡혀서 좋은 결과가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방 십자인대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이 수술하고 나면 전방 불안정성이 좀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하고 전방 십자인대가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절골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수를 해주게 되면 전방 불안정성도 잡히게 되겠죠. 후방 십자인대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수술하고 불안정성이 없어지게 되면 후방 십자인대나 후 예방인대 재건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골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는 좀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수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겠죠. 반대로 이제 외측을 우리가 폐쇄형으로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면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후방 경골 경사는 감소하게 되겠고 반대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측 폐쇄형 절골술은 요즘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겠죠. 아주 드물게 우리가 절골술의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내측인대가 있어요. 내측인대. 내측 척부인대라고 그러죠. 척부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척부인대가 아주 심각한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파열렸더라. 그래서 여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거기 있다 하더라도 뭐 거의 모양도 없이 이렇게 이거 좀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꺾일 수가 있어요. 외반의 위험성이 높더라. 수술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좋겠죠. 엑스레이상 찍어봤을 때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측인대가 안 좋은 분들은 수술 안 하는 게 낫겠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바깥쪽이 관절염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체중 부하를 쭉 해봤는데 바깥쪽의 관절의 간격도 많이 좁아졌어요. 이 간격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쪽도 좁은데 바깥쪽도 좁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골술을 하는데도 좋진 않다. 왜냐하면 바깥쪽을 빼주고 나면은 여기가 더 아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좀 피하자.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는 내측의 인공관절만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바깥쪽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65세, 70세 넘어갔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절골술 바깥쪽이 안 좋고 내측인데 안 좋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70세 이하까지 무릎 절골술을 하는 것이 좋겠더라. 활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내가 뛰어다닐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결국은 안쪽에만 내측에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수술한 다음에 가장 높은 정도의 활동성을 보장한다 그래요. 왜냐면 한쪽만 안 좋으니까 빼고 나면은 향이 좋아진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또 관절염이 또 심하지 않으면 결과도 좋죠. 그럴 때는 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너무 활동적인 거죠. 등산 가서 뛰어다니고 너무 심하게 막 운동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운동을 좀 제한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운동이죠. 미리 가벼운 운동까지 등산도 할 수 있는 무릎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죠. 인공관절은요 중간 정도의 활동만 가능하다 그러죠. 최대 중간 정도, 중저의 활동만 가능하다. 그래서 집안 살림하고 가볍게 좀 이동하고 장보고 하는 수준까지를 우리가 중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고 이렇게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많은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계니까 마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심각한 운동 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반일, 과일 그런 거 심하게 하게 되면 달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뭐 하게 된다, 무거운 거 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계니까 다르니까 인공관절은 그런 거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활동성은 비교만 해보면 삶의 질은 역시 절골술이 인공관절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생을. 어떤 걸 먼저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역시 절골술이 좋죠. 운동할 수 있으니까. 등산 가고 여행 간다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거든요. 이런 여행을 좀 즐기시는 게 노후에 좋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노후에는 좀 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골술을 한 다음에 무릎 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과신전이 안 되게끔 우리가 딱 용도가 딱 되면 좋아요. 굴곡 구축이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예후가 좋아요. 수술한 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는데, 어쨌든 완전 신전이 되면은 결과가 좋아요. 근데 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굴곡 구축이 있어요. 무릎이 다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10도 이하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펼 수가 있어요. 수술로도 펼 수가 있고 교정이 가능한데, 10도 이상으로 굴곡 구축이 있는 경우는 절골술을 하게 되면 후방 경골 경사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 굴곡 구축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후방 십자인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얻기는 어렵다. 수술하기 전에 내가 좀 무릎이 안 펴진다 라는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조금 더 빡빡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좀 더 재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릎을 다 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다리의 목적, 오다리가 왜 생기느냐 원인 이런 거 알아봤고, 또 후방경골 경사 같은 우리가 전문적인 내용까지 좀 알아봤거든요. 좀 어쨌든 후방경골 경사는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